고요해 보이지만 유독 험난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곳에선 배가 난파되는 일이 많았다 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 발굴팀입니다. 공기가 안 나가고 급상승 한다든지 중에 걸리면은 풀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오랜 시간 바닷속 깊숙이 간직되어 온 수중 문화재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숨겨진 역사를 찾아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바닷속에 문화재가 있을지 모른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18톤급 탐사선 시뮤즈호는 출항을 시작합니다. 1차 탐사를 앞두고 회의가 한창인데요. 수중 문화재 발굴 작업은 학예 연구사, 선장, 잠수사 등 대여섯 명이 팀을 이루어 진행합니다. 이들 모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 발굴팀입니다. 수중 발굴팀은 그러니까 수중 발굴이죠. 수중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조간대를 포함한 수중, 물속에서 나오는 유물들의 탐사부터 시작해서 발굴까지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해양문화재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76년 신안 앞바다 유물을 탐사하면서부터인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수중유물 문화재 신고 건수는 280여 건으로 지금도 탐사와 발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네, 이쪽 해역이 우리나라의 4대 험난차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쪽이 난행량이라고 그럽니다.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이쪽을 거쳐야지만이 화물들이 객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항로인데 4대 험난차 중에 물길이 굉장히 이쪽이 소용돌이가 많이 칩니다. 빠른 조류와 잦은 안개, 높은 파도 때문에 배가 난파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그래서 이 바다를 곡식을 운반하는 좋은 선의 무덤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안선과 마도 1, 2, 3, 4호 같은 침몰선 모두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각각의 선박에서는 적게는 수십 점에서 많게는 수백 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진흙 속에 묻혀있던 보물을 찾은 것입니다. 황홀하죠. 일단은 일반 육상에 그러니까 이런 영상 물 위에서 도자기를 보는 것보다는 물 속에서 보면은 진짜 옥빛이라고 그러죠. 비치색 빛깔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수중 문화재 탐사선 누리안호는 지난 2014년부터 충남 태안 지역에서 마도 4호선 유물 발굴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선박에서는 주로 고려시대 유물인 청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마도 4호의 경우엔 백자가 대거 발굴되면서 마도 4호가 조선시대 선박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12세기 전반 정도. 오늘도 수중 발굴팀은 바다를 누빕니다. 1년 중 9개월 이상 바다에서 생활하는데요. 역사의 숨결을 살린다는 사명감 없이는 해내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오늘 가는 동은 인천 오이도라는 인근 해역이고요. 지금 그쪽은 1970년대부터 2000년도 사이에 시행고가 들어온 대략 280여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고 지역에 대한 탐사를 하는 거죠. 실제 그쪽에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출동하는 거고요. 수중 유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 해역을 중심으로 탐사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물이 발굴될 확률은 10% 미만. 비록 가능성은 적지만 오랜 시간 진흙 속에 갇혀있던 침몰선을 찾기 위해 팀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은 첨단 장비들을 총동원해 바닷속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저면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다중비 문명 측정기입니다. 해저면을 스캔해서 3차원 영상으로 굴곡진 있잖아요. 우리나라 육지처럼 산이 있으면은 산의 모양을 보여주기도 하고 산의 높이를 알 수 있고 어디가 푹 파였으면 파여져 있으면 그 깊이라든지 어떤 모양으로 파여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바닷속 해저 지형을 3차원으로 영상화해 해저면의 굴곡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데요. 튀어나온 선체나 선체의 파편들을 찾아내
침몰선 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중문화재 발굴을 위해 장비를 개발하고 탐사 기법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론 보다 쉽게 수중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장비로 지형을 살펴본 후에는 직접 물에 들어가 눈으로 보며 손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해저면이 어떤 상황이고 뭐 갯벌로 이루어졌는지 뭐 돌로 이루어졌는지 유물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해저면이 되는 건지 뭐 이쪽에 안반지대라면은 유물이 뭐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 파악하는 거죠. 잠수는 바닷물의 흐름이 약한 정조에 맞추어 이루어지는데요. 호흡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뿐 아니라 조명과 카메라까지 갖추어진 잠수 장비를 착용합니다. 서해 바다는 손을 뻗으면 손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탁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팀원들은 하나의 유물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직접 손으로 지질 상태를 만져보며 침몰 선박이 있는지 주변 여건들을 상세하게 파악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기관점이지. 네. 1m 이상 우렁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시야가 거의 안 나오네요. 예, 보통 다 근데 서해에서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야. 원래 시야가 원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간 지 20여 분이 지나 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비록 수중 유물을 직접 찾지 못했지만 발굴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초 작업의 하나입니다. 해전 지질은 그룹 갯벌입니다. 손으로 수공 전체 다 들어가고 나왔어요. 저는 손으로 이렇게 하고 다 감으로 손으로 했는데 전혀 이상 문제는 안 났고요. 아마 출전해서 다시 퇴적된 것 같아요. 아마 이쪽이 퇴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갯벌입니다. 맨손으로 마시는 분이 뭐 나무가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데 배 같다라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어요. 급하게 한번 가보니까 고선박이 맞더라고요. 선박사 쪽으로 11호 파도선에서 완도선으로 넘어가고 완도선에서 대부로 2호선 넘어가고 13세기 선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발달 변청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선박입니다.